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자, 어제 장 중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SEC에 대한 이제 승소 판결이 이제 나오면서 장에 한 차례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루하기만 했던 시장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시장 분석 진행하기 전에 자, 어떠한 이슈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반응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판결 내용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거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자, 이 부분이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이제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계속해서 좀 이제 딜레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SEC의 거부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판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죠. 이제 GBTC의 이제 ETF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체크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ETF 신청 자체 현재 지금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회사들의 현물 ETF 신청이 이제 블랙록을 필두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신청되어 있는 ETF의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ETF 승인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제 언제 될 것이냐 라는 것으로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현재 지금 GBTC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GBTC의 프리미엄을 살펴본다면 자, 이런 사이클의 저점 부근에서 마이너스 50% 가까이 이제 형성되어 있던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에 좀 증가하고 있었죠.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자, 어제 그런 이슈 이후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현재 마이너스 17% 정도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ETF 전환이 된다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그 GBTC의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라고 이제 시장에 이제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설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GBTC 자체가 이제 ETF로 전환이 된다면 ETF는 이제 그 당시 현재 시장의 이제 가격을 가지고 지수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 ETF 전환 자체만으로 이러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그대로 0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클 때 GBTC를 이제 사서 보유를 했다면 ETF로 전환이 될 경우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으로 현재 GBT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체크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현재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러한 이제 판결 자체가 ETF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현재 지금 억눌려져 있던 기관의 수요가 이러한 ETF 승인에 따라서 이제 폭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큰 이슈죠. 큰 이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자,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SEC가 이제 항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45일 이내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소송 결과를 끌고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항소가 없다면 최종 승소로 이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만약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승소를 했다라고 이제 집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전환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더라도 SEC는 다른 이유로 이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자체가 즉각적인 ETF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슈 자체가 시장의 상승을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러한 이슈에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조정 국면이 만약 출현하였을 때 그때 되어서 왜 가격이 또 안 올라가지라고 이제 뉴스를 찾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지대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이 이슈 자체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전혀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이슈에 집중해서 어떤 감정을 형성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 아이디어, 이전 영상들에서 이러한 거래량의 수렴 구간에서 수렴을 이탈하는 이제 가격적인 횡보가 지속되면서 거래량 역시 수렴하고 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거래량의 수렴을 돌파하는 거래량의 발산이 나왔을 때 시장의 진행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양봉을 만들면서 이전 거래량의 수렴을 돌파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수렴의 움직임의 방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이보 트레이딩 프로 이제 지표상 이런 이제 일봉상의 고점 신호에 대응하는 저점 신호가 컨펌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 구간 이런 저점 신호가 컨펌된 구간이 잠재적인 저점의 범위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던 한 차례 저점을 낮추면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야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리고 그랬던 이제 리스크가 현재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양봉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전 영상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낙폭 당시에 거래소별로 차트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해외 선물 차트 그리고 이제 원화 차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하락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진 반등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체크한다면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구간, 이 구간이다. 자, 이 구간은 직전 상승에서 어떤 돌파의 컨펌을 만들어내었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고점 돌파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확보되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현재 반등이 진행될 경우 이 구간에 대한 종가상의 돌파가 나오는 것이 좋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진 반등의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이 자, 이 구간은 현재 이런 하락이 진행되었던 이제 하락의 범위를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작도하였을 때 0.618 구간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 62% 이상의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2% 이상의 되돌림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세의 약화 또는 끊어짐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이제 해당 구간을 터치한 이후에 종가상 돌파는 만들지 못하고 한 차례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죠. 자,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에 이제 엘리엇 파동을 근거로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트레이더들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물론 저는 파동론자가 아니라서 이제 파동을 기준으로 주요하게 매매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한 파동이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충격 파동의 형태로 시장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심리가 지배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파동 형태가 충격 파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이건 이제 엘리엇 파동의 절대 법칙을 참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런 3파 진행된 이후 4파동의 이제 고점은, 이제 4파동의 저점은 이제 1파동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자, 이러한 레벨과 함께 이 구간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된다면, 이제 이러한 한 파동 더 내려갈 가능성 자체가, 이러한 파동의 형태가 충격 파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건 역시 또 하나의 이제 진반등의 조건으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국 그러한 움직임은 현재 여기에서 반등이 출현하였을 경우, 한 파동 내리지 않고 반등이 출현하였을 경우, 이러한 캔들이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현재는 이제 구름대 상단부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 차례 저항을 맞고 가격적인 저항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진반동의 조건을 체크함과 더불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된 한 차례 큰 양봉으로 형성된 상승이 유지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구간은 이제 가격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간임과 동시에, 자, CME 차트를 보면, 자, 어제 움직임으로, 자, 이러한 갭 구간이 이제 메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상승이 연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 더블 체크를 한다면, 자, 이러한 CME 갭 구간을 채웠고, 자, 이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자, 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명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갭을 채우고 다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갭의 아랫부분을 형성했던 종가 기준이 되는 구간에서 갭 하단부를 이탈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 되돌림이라면, 이제 갭을 채운 이후 다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라면 이 갭 구간의 하단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갭 구간을 채우고 다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갭을 상반관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간다면 이러한 상승, 관통하는 방향으로의 강도가 굉장히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목의 관점에서 시장을 체크해 본다면 1차적으로 이러한 양봉의 종가 마감이 현재 일목상의 기준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준선은, 자, 1차적인 지지 구간이 되겠죠. 자, 장중 이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일봉 차트의 관점에서 종가 마감을 이러한 기준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여기서 이제 깊은 조정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추세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구름대 진입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일봉의 종가 마감이 전환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선행하는 구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족됐고 현재 일봉의 종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깊은 조정, 깊은 되돌림을 주지 않고 강한 추세가 이어지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일봉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선은 기준선이 될 것이다. 자, 일봉의 종가 마감이 기준선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를 통해서 일봉 차트 한번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긴 양봉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일봉상의 하락 셋업을 끊어내는 움직임.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일봉 마감이 26,050일 위에서만 해준다면 여기에서 하락 셋업 6번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셋업의 1번 봉이 출현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자, 이러한 종가 마감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재 진행되던 하락 셋업을 끊어내고 상승 셋업의 1번이 이제 출현하여 있는 확정지어진 상황으로, 자, 톰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자, 이러한 상승의 유지력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1분봉 이후 진행되는 셋업의 연속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셋업의 연속이 발생한다면 상단에 있는 TDST 라인의 저항 라인, 톰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에 근거해 형성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이런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과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일봉의 RSI,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 자, 이러한 일봉의 RSI가 과매도권을 벗어나는 시점이 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 형성된 이후에 현재 RSI 50선 부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5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RSI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MACD, 자, 크로스가 나왔다고 안심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MACD 라인이 이제 크로스가 발생했다면, 자, 현재 히스토그램의 양수 전환은 확인이 되었고, 자,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 움직임. 자, 이런 크로스가 발생했다면, 자, 이런 크로스가 이제 진짜 신호여야 된다. 이제 진짜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인 움직임. 자, MACD 라인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ACD 라인이 이런 시그널 라인과 이제 이격을 벌리면서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만약 여기에서 MACD 라인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완만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신호는, 이런 골든 크로스는 거짓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충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톰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이런 상승 셋업의 연속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미리 체크해 보자면, 자, 오늘 일봉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가 마감의 조건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캔들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완벽하게 되돌리지 않는 이상 상승 셋업은 연속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자, 내일 같은 경우,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에도 26,000 초반 구간에서 종가 마감의 기준이 톰디마크 시퀀셜상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3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여기에서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하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상승 셋업이 끊어질 가능성은 낮다. 계속해서 3번, 4번, 5번으로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종가 마감의 기준이 이러한 일봉봉의 종가로 판단되는 시점은 27,700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3일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종가 마감을 여기 위에서, 이러한 양봉의 종가 위에서 마감해 주어야 상승 셋업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간에 이제 지나감에 따른 일봉의 종가를 연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을 통해서 차트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현재 일봉상 기준선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고요. 자, 이 구간을 이탈한다는 것은, 자, 현재 지금 상승했던 과매수권에 들어갔던 RSI가 다시 과매수권으로 내려올 수 있는 조건, 4시간 봉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 이러한 구간을 4시간 봉에서 이탈할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겠고, 자, 현재 캔들과 후행 스팬 모두 구름을 관통하는 강한 모습을 형성해 주면서 음운으로 전환될 뻔했던 양운을 한번 살려놓는 모습으로 이제 가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후행 스팬을 기준으로, 자, 이러한 돌파 이후 구름대 지지에 대한 리테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러한 기준선을 이탈하는, 장중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 자, 후행 스팬의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표시해 본다면 이러한 구름대 상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격적으로는 27,000 초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캔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자, 27,035 구간. 자, 27,000 초반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장중에 이런 기준선 범위를 이탈하면서 4시간 봉 차트상, 자, 과매수권을 다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이러한 구름대 돌파 이후 돌파한 구름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자, 이러한 구름대 상단 구간과 이제 비슷한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도지형 캔들 주봉 마감에 대해서 이러한 주봉의 고가와 저가를 주요한 범위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 현재 이런 범위를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직전 주봉 시가에 대한 고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게 보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1차적으로 기준선, 일봉 기준선 부근의 지지, 그리고 구름대 상단의 지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 주봉의 고가 부근에 대한 지지까지 체크하신다면, 자, 현재 지금 상승 이후 이런 과열 해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단기적인 하방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떠한 구간을 눌림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상 특이사항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전 영상에서 고래 비중이 높아져 있다. 거래소의 입금량이 크진 않지만 고래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래소 입금을 통해서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이 구간 저항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래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저항벽을 빼는 것이죠. 자, 빼면서 저렇게 강력한 가격 움직임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고래 비중이 높아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형성해 주면서 0.85 레벨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크게 인위적인 매도벽을 만들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의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현재 미결제 약정의 상승을 만들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자, 이제 선물시장의 주도로 이끌어줬는데, 자, 이 구간 상승 이후 현재 눌려지는 과정에서 펀딩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제 눌림의 롱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예측 레버리지 비율 매트릭을 통해서 이 구간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자, 이러한 상승이 진행된 이후 구간에서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이동하는 비트코인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을 이제 쓰기 위해서 현물 거래소에서 이제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했음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증가한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 입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발생한 이후에, 자, 가격적으로 현재 지금 눌림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추격하는 포지션들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가격 구간에서, 자, 이러한 고레버리지 포지션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자, 그러한 포지션을 청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구간에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고레버리지 포지션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레벨과 대응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보다 신뢰도 있는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좀 전 확인했던 4시간 봉 차트 역시 보조 지표를 통해서 더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진행되는, 꼬이면서 진행되는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MACD 라인이 0선을 관통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 상승에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MACD 라인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 나가면서 0선을 관통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의 상승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RSI 제가 일목 차트를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지만, 자, 과매수 구간 도달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가, 자, 이 구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차례 이제 눌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톰디마크 시퀀셜상, 자, 4시간 봉 차트 살펴본다면 현재 지금 이 캔들의 셋업의 연속의 판단 기준은 이 캔들의 종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시간 봉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다음 캔들이 상승 셋업의 5번으로 연속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가 마감의 기준이, 자, 이러한 양봉의 종가가 되기 때문에
다음 4시간봉 캔들의 종가 마감을 27,410일 위에서 해주는지를 판단하는 것.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시간봉의 상승 셋업을 중간 끊어짐 없이 1번부터 9번까지 완성하면서 한 차례 이 구간에서 완성된 1번부터 9번까지의 퍼펙트 셋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저항 라인을 4시간 봉 상태에서 극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러한 하락 추세가 영향 범위가 이제 완전히 끊어짐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진 반등의 조건을 충족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구름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것은 자, 이 구간 형성되어 있던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맥락이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루한 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벗어나는 형태로 현재 지금 기분 좋은 상승의 움직임 그리고 좋은 소식과 함께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 주었지만 이러한 일봉 차트상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의 이제 저점 신호 컨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승의 씨앗, 자, 그런 상승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자,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적인 포모가 오기보다는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까지 가까워졌다면 자, 우리는 말씀드렸던 진 반등의 조건까지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낙폭 이후 구간에서 이러한 낙폭에 대해서 자, 이러한 구간은 이제 저점을 한 차례 낮추는 모습,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장에 매물을 쥐어짜기 위한 트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던 만큼 그리고 그러한 구간에서 무조건적인 비관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자, 무조건적인 낙관 역시도 경계해야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러한 진 반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자, 리스크가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러한 낙관에 힘을 더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30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